요즘 학원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예전과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공부하면서도 울어요. 힘들다고.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틱이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럴 때는 해보셔야 돼요. 틱이 있을 때 공부 정말 이제 시켜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너무 고민이 돼요. 왜냐면 학원을 다 끊고 놀이터에서 아이 놀게 했더니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? 틱이 있어도 공부해야죠. 공부가 정말 틱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몇몇 상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친구가 하기에는, 이 나이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학습량이다, 이러면 학습량을 좀 줄여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가 학습을 바라보는 상황이 그다지 틱과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면 틱이 낫는다는 생각에 보통 학습이나 학원부터 끊으시게 되는데,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틱이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학업량이 많아지는, 학년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때 학업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단순히 학업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.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어요. 이런 친구를 공부를 좀 줄여야겠다, 틱이 있으니까 라고 접근해버리신 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.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가기 싫어, 숙제하기 싫어 하면서도 그래도 학원 안 끊는데요.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요즘 학원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예전과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보통은 부모님들도 좀 비슷하실 수 있는데,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내가 들어간 이 반에서 배우는 게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. 근데 분명히 학습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소화를 잘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중간에 새어나오듯이 불평불만, 힘들다 이런 표현을 좀 덜 쓰게 되는데, 이 표현은 표현대로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보이는데, 그러면서도 학원을 못 끊는 건, 학원을 끊으면 혹시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작용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중간에 내가 배우는 이 학습의 진도와 내가 잘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현격히 나게 되면 공부하면서도 울어요. 힘들다고.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은 없는지, 또 혹은 아이가 학원 레벨이 뒤처지는 게 자신이 정말 뒤처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없는지, 이런 걸 대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울 때 모르는 게 기본이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처음 만난 문제도 다 잘 풀어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. 그런 아이들의 오해가 없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숙제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틱이 너무 심해요.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게, 숙제를 하는 게 이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주나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숙제를 좀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? 이 얘기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막 웃으세요. 그러면서 사실 숙제는 한 장이에요, 한 장. 정말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, 어떤 친구는 이 한 장이 너무 힘들고 못하겠고 하기 싫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. 어떤 아이들은 10장 더 많은 숙제가 그래도 빨리 해내고 그냥 처리를 하고 놀아야지,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기본은 숙제는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, 근데 왜 내 아이는 숙제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걸까?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이가 숙제나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정말 그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너무 낮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 공부 한 장이 너무 하기 힘든 일이 되잖아요. 그럴 때는 누구야, 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 알아? 사실은 네가 좋아하는 로켓 날릴 때 다 수학으로 계산하고, 추진체에 힘을 얻으려면 수학으로 동력을 계산해서 우리가 로켓을 쏘는 거야.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, 너 축구에서 442 전술과 343 전술의 차이를 알아? 공간당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, 이런 전술은 숫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, 너가 좋아하는 이 축구조차도 수학에 늘 관여를 하는 거야.
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이 과목을 좀 결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의 내적 동기도 상승이 되거든요. 어쨌든 이 공부는, 숙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아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숙제 없는 세상에 살면 좋지만 사실 그건 어렵잖아요. 그러면 아이가 꼭 필요하고 힘들지만 해내야 된다라는 걸 배워나가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아이가 저한테 나 틱이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학원을 못 가겠어, 아니면 이제 숙제 못 하겠어, 인강 못 듣겠어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럼 쉬어라.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틱을 심하게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아이가 틱을 무기 삼는 것 같다는 좀 기분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대처일까요? 이런 반응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럴 때는 틱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학습화된 겁니다. 틱 증상이 보이니까 무언가 아이를 편안하게 하고 힘든 걸 다 빼주시면 나중에 아이가 자기의 틱이 자신도 모르게 무기처럼 생각이 되고 힘든 일을 앞두고 내가 틱이 있어서 못하겠어 라는 말을 정말 부모님께 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과 교육에서 한번 리셋, 재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틱이 있는 게 아이의 행동을 정말 방해하는 수준의 정도인가, 강도, 빈도 이런 정도가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아이가 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, 틱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괜찮아, 다 지나갈 거고 엄마가 용인해 줄 거야 라는 착각이 있지 않은가,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만약에 아이가 틱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고 지금 현재 증상이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부모님께서 틱이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하셔서 무시한다. 틱 증상은 더 이상 내가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한번 재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틱이 있을 때 얻는 그런 장점은 무의식적으로 얻은 거라 본인도 대화를 해보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아이가 조금 고학년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은 이 증상은 많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, 그래서 네가 하는 학습이나 네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